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가시와 레이솔 포메이션은 3-4-3이며 카키타는 공중볼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지닌 정통형 스트라이커고, 고이즈미는 측면에서 크로스 전개에 집중하지만 드리블 돌파보다는 정형화된 전개에 치우친다. 야마다는 중원에서의 전개와 압박 커버에 집중하는 유형으로 공격적인 전진성은 제한적인 편이며, 가시와는 전체적으로 카키타의 머리를 향한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고, 측면 전개 이후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세컨드볼 회수율과 패턴 다양성은 부족한 상태다. 원정팀 교토퍼플상과 포메이션은 4-3-3이며 나가사와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역할에 집중하며 연계보다는 타이밍 침투에 의존하는 스타일이며, 히라가는 인버티드 윙어로 중앙 침투를 자주 시도하지만 공간 활용이나 창의적인 패스 연계는 부족하고, 요네모토는 수비적인 전개와 커버링은 가능하나 빌드업에서 공격 전환의 속도는 떨어진다. 교토퍼플 상가는 히라가의 드리블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나가사와로 연결되는 루트 외에는 별다른 전개 방안이 없고, 특히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정적이며 대체 자원 투입 이후에도 경기 흐름에 큰 반전이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다. 양팀 모두 정형화된 공격 패턴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플랜 B가 전무한 상황 속에서 수비 집중력이 오히려 더 돋보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후반 교체 이후 흐름 반전 기대감도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루즈하게 진행될 수 있고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로 판단되는 매치업이다. 홈팀 가와사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야마다는 박스 근처에서의 볼 운반과 슈팅 연결에 능하나 마무리 집중도는 떨어지는 편이며, 마르시뉴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는 위협적이나 크로스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들쑥날쑥한 흐름을 보인다. 야마모토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템포 조절에는 강점을 지니지만 전방 침투 연결은 제한적인 구조고, 가와사키는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려는 의도는 있으나 전방 마무리 루트에서 효율이 낮고,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는 단조로운 볼순환 속에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무득점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원정팀 비셀고베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사키는 결정적인 마무리보다는 연계 중심의 움직임을 선호하는 유형이며, 장 파트리크는 제공권은 갖추고 있지만 박스 내에서의 민첩한 반응이나 침투에서 강한 인상을 주진 못하고 있고, 미야시로는 활동량은 우수하나 중거리 슈팅 외에는 위협적인 루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엔 침투 후 마무리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비셀고베는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는 전술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방에서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지 않는 운영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대부분 낮은 템포의 경기 흐름을 가져가며 전후반 실점 득점 모두 제한적인 전개가 특징이다. 양팀 모두 조직력 중심의 수비 전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방 공격 루트는 제한적이며 경기 템포 역시 높지 않아 득점이 터질 가능성보다 버티는 구도가 반복될 여지가 높고, 무승부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실전성 높은 선택이다. 홈 요코하마 마리노스 포메이션은 4-4-1이며 안데르손 로페즈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스트라이커고, 이안 마테우스는 측면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크로스 정확도가 뛰어난 자원이며 아마노주는 중원에서 볼 전개와 탈압박 조율을 담당하는 플레이메이커고, 요코하마는 풀백 가토와 스즈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형태로 움직이며 중원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볼 소유 빈도를 높이는 전술을 구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강점 덕분에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공격 전개가 반복되며 상대 수비가 따라가기 어려운 타이밍과 패턴으로 파이널 서드 진입에 성공하고 있다. 원정팀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치미는 제공권보다는 뒷공간 침투에 강점을 지닌 전방 자원이며, 아타루는 최근까지 울산에서 활약하던 빠른 윙어 유형으로 역습 상황에서 직선적인 돌파가 특징이며, 카미야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에서의 기동성과 위치 선정에는 다소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오카야마는 3백 전술을 활용하며 수비 숫자 확보에는 집중하고 있으나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1대1 수적 대결에서는 잦은 밀림 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측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윙백들의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늦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타이밍이 무너지며 최종 수비 라인이 박스 앞까지 급격히 내려앉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요코하마는 중원 수적 우위를 중심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하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창출하고 있고, 오카야마는 구조적으로 수비 전환 타이밍과 측면 커버에서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결국 전술적 일관성과 압박 해제 능력에서 앞서는 요코하마가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홈 나고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야마다는 침투와 연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공격형 미드필더고 마르시뉴는 측면에서 1대1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수비 기여도가 낮은 편이며 야마모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 전개 능력을 모두 갖춘 자원이며 나고야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간헐적으로 활용하며 볼 점유율과 패스 전개 중심의 경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중앙으로만 볼이 몰리면서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자주 노출되고 있다. 원정팀 시미즈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사키는 제공권과 버티기 플레이에 능한 스트라이커고 장 파트리크는 좌측면에서 드리블과 연계에서 강점을 보이며 미야시로는 이성과 전방 사이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며 템포 조절에 관여하는 자원이며 시미즈 역시 인버티드 풀백 전략을 활용해 중앙 숫자를 늘리고자 하며 중원에서의 패스 전환과 압박 해제에 초점을 둔 전술 운영을 선호한다. 다만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과 박스 근처에서의 날카로움은 제한적이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중앙에 밀집하는 형태를 보이며 측면 공간 활용과 속도감 있는 공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득점 없이 루즈한 흐름 속에서 전후반 90분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고 수비 라인 뒤 공간 침투보다 중원에서의 패스 순환에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될 가능성이 높고 공격 템포가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후반 교체 카드 이후에도 전세 반전은 쉽지 않다. 홍강원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좌측 공격 라인에서 빠른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김경민은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압박 대응에 강점을 보이며 김동현은 전개와 볼 운반에 안정적인 리듬을 제공한다. 감독 교체 이후 김병수 체제에서 새로운 전술 이식이 시작된 시점이나 정경호 감독은 이전부터 팀에 깊이 관여하며 전술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전환 과정의 충격은 제한적이며 특히 홈에서는 포백과 윙포워드 조합이 살아나면서 측면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시도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원정팀 대구 포메이션은 3-4-3이며 에드가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활동량과 침투 패턴에서는 제한이 있는 편이며 김주공은 볼 운반보다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에 집중하는 유형이고 라마스는 좌우 전환과 킥력이 우수하나 수비 전환 속도가 아쉬운 자원이며 3백 기반 전술을 유지하며 윙백을 이용한 측면 전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측면 커버 인원 자체가 한 명씩밖에 없는 구조는 공수 양면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장면이 많고 후반 체력 저하 시 윙백 뒷공간 노출이 심화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강원은 측면에서의 구조적 우위와 전술 응집력이 맞물려 이번 경기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대구는 3백 시스템 내 윙백 수비 부담과 중원 커버 부족이 실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도고 지금 이 타이밍에 강원을 지지하는 것은 포지셔닝 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정답에 가깝다. 홈포항 포메이션은 4-4-2이며 이호재는 제공권 장악과 연계 플레이 모두에 능한 전방 자원이며 김인성은 빠른 돌파와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며 오베르다는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과 볼 배급이 안정적인 자원이며 부상으로 김종호와 완델손이 이탈했지만 기존 주전 조합의 조직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홈에서의 공수 밸런스가 뛰어나고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대응 능력이 날카로우며 수비 라인도 간결하게 작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팀 제주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반드로는 피지컬과 공간 침투에 강점을 가진 공격 자원이며 유인수는 측면에서의 속도감은 있으나 수비 전환에서의 기복이 있으며 남태희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수행하는 유형이며 하지만 장거리 원정과 복잡한 이동 동선으로 인해 체력 소모가 극심하며 육지 원정 때마다 경기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이번 경기는 하루 회복일이 적은 일정 속에서 진행되며 체력 분배와 수비 집중력 유지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포항은 하루 회복일 우위와 홈 경기 이점을 바탕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제주는 반복되는 육지 원정과 여름철 이동 이슈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고 이번 매치는 체력과 경기 준비도 모두에서 앞서는 포항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홈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뇨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위치 선정에 강점을 보이는 자원이며 전진우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탈압박이 가능하고 김진규는 전방 압박과 이선 침투를 겸할 수 있는 유형이며 하지만 한국영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속에서 중원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포획 감독 특유의 후방 빌드업과 측면 풀백 전진 전술은 상대의 빠른 압박에 대응력이 떨어지는 약점도 공존한다. 특히 직전 서울전에서도 실질적인 점유율과 빌드업 흐름을 내주며
득점 외에는 전체 경기력이 밀리는 흐름이 확인되었다. 원정팀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클리말라는 시드니 FC 시절부터 전북을 상대로 강점을 보였던 공격 자원이며 정승원은 중원 전개와 역습 연결에 특화된 플레이를 가져가며 링가드는 중앙과 측면을 넘나드는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수적 우위를 만든다.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서울은 후방 빌드업에서 중앙 압박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강하며 전북의 전형적인 측면 활용 루트를 효과적으로 끊어낸 바 있고 게다가 기성용의 복귀 가능성까지 겹치게 된다면 중원 운영 안정성과 후반전 조율 능력에서 서울 쪽이 확실히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수 있고 직전 맞대결에서 내용에서 앞섰음에도 결정력에서 밀려 패배했던 전례를 복귀한다면 이번 경기는 흐름이 반대로 전개될 여지가 충분하다. 서울은 전북의 전술적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름 이적 시장 이후 공격의 완성도 또한 향상된 흐름이며 반면 전북은 리그 순위는 좋지만 내용면에서 최근 경기들에서 꾸준히 흔들리는 장면이 관찰되고 있고 지금은 전북의 연승 흐름을 끊고 서울이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다.